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6일 저는 뉴스반장 뇌피셜을 통해 현재 검찰의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의 목적과 그로 인해 벌어지게 될 나비 효과에 대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봤는데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몇 시간 후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의 뇌피셜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거죠. 몇몇 독자분들은 너무 나갔다고 질책도 하셨었는데요. 26일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는 유 이사장이 수집한 더욱더 충격적인 첩보가 공개된 겁니다. 근데 이 건은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찰도 알고 있어요. 조국과 유재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를. 조국 민정수석은 유재수 씨하고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고 뭐 유재수 씨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뭐 파견 근무를 장기간 했다는 것도 조국 수석은 몰랐고 둘이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런 관계고,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는 골프채하고 예. 항공권 받은 거. 그래서 이제 액수로 쳐도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언제 받았냐도 또 김영란법 발효 이전이냐 이후냐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이래서 주무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하고 네. 민정비서관인 백원호 씨하고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셋이서 예.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예. 그러면 이 정도 감찰을 해서 뭐 수사 의뢰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 비교적 뭐 그렇게 중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 확인되었다. 조처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고 박형철이죠. 박형철. 예. 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서 예. 이 정도에서 이제 감찰은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양쪽으로 통보를 했고 예. 그 회의에서 합의가 되어서 종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조국과 유재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된 첩보는 윤석열 검찰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단초가 되고 있는데요. 대안 없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짜증이 많이 난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비토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 지난한 과정이 검찰의 모든 부정비리와 적폐들을 다 보여주는 인내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세기 넘게 토착화된 검찰의 적폐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쉽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곧 어떠한 형태든 정리가 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기력과 무능력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치지 말고 예의주시하며 저희가 할 일을 해 나가자고요. 지금 아닌데요?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 중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건 2개뿐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네,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명확히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례들도 다 검토하고 해보면 예. 그걸로 뭐 구속영장을 치는 것조차 어렵고 네. 그다음에 기소해도 공소유지나 유죄 선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제공이 되어서 예. 이제 볼륨을 더 키워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으로 같이 엮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중앙지검에서 이거를 가지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진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거는 민정수석실을 치는 거고요. 이 건을 이제 중앙지검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예, 이거를 이제 만약 중앙지검에서 가져가면 동부지검에서 계속 다루면 이거는 유재수라는 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건이고, 중앙지검에서 가져가서 민정수석실을 치면 이거는 청와대 민정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아니 그런데 검찰에서 청와대를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를 한다는 예.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국을 잡기 위해. 뉴스반장 뇌피셜 2020년
한국당 총선 압승 시나리오 편에서 단도진입적으로 최종 결과만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검찰의 최종 목적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목줄을 잡고 검찰 정국을 정권이 바뀌더라도 쭉 끌고 가면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해먹겠다는 건데요.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정권 잡기를 바라는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이 비리가 많다 보니 핸들링이 쉬워서일 듯합니다. 유 이사장이 취재한 첩보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윤석열 검찰이 국회의원의 비리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느닷없는 국회의원 비리 수집이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공수처법 통과를 막기 위한 정치검찰의 노림수가 숨어 있는데요.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비리를 털어 그걸 가지고 공수처 처리를 막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올가미에 덜미를 잡혀버렸으니 예견된 수순이겠죠. 그다음에 검찰의 최근 동향을 보면 뭐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별건인가요? 그거는 이것과는 또 전혀 다른 사건인데. 저는 지금 듣고도 잘 믿기지 않죠. 믿기세요? 보통은 검찰은 여당 말에 이렇게 막 너무 따라서 막 이렇게 문제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치 검찰이다 그랬잖아요. 네. 청와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니까. 대검찰청에서 각 지역에 있던 지청의 그 지방검찰청의 특수부를 다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이름이 특수부 아니어도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들을 다 이렇게 문 닫았잖아요. 예, 일단 뭐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외형상으로. 했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 형사부에 넣어놓고 기능은 살려놓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비리에 관한 첩보들을 다 모으고 있다라는 첩보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긴장하는 기색이 없어요? 매번 저의 촉으로 뉴스반장 뇌피셜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근거가 없거나 조회수 좀 올려보자고 막 던지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사전에 저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대비하고 저들에겐 너희의 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거죠. 매번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뇌피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특별한 첩보를 수집할 정보원도 채널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현재 진행되는 소소한 검찰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보면서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건데요. 정치 쪽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다 아실 만한 정보들입니다. 이런 걸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부디 뉴스반장 뇌피셜이 틀리기를 바라봅니다.